L'anniversaire du jour. 뭐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4월 13일에 태어나신 분이죠. 네. 근데 특별해요. 처음으로 저희가 여자분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그러네. 오늘 처음으로 그러네. 여자분이에요. 여자 해야지. 누구신가요? Catherine de Médicis. Catherine de Médicis. Voilà. 몇 년도에 태어나셨나요? 1518년. 1518년. 19년. 프랑스어로 해주시면 Ah oui, 좋겠어요. pardon. 네. Oui, bien sûr. C'est 프랑스어 podcast이었잖아. Catherine de Médicis est née le 13 avril 1519 à Florence. 플로렌스? 이탈리아네요? 이탈리아 사람이 있죠. 그 처음에. 그분의 직업이 뭔가요? 직업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직업 있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많은 일을 했는데 일이 아니죠. 그 스테이터스죠. 왕이었어요. 여왕? 여왕이었던 분. 그럼. 네. 이분이 정말 그 중요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 다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아니면 내일까지 녹음해야 돼. 여왕을 그러면 그 프랑스어로 어떻게 말하나요? La reine. La reine. 왕은? Roi. Le roi? Le roi, la reine. 여왕은 La reine. Voilà. 그래서 elle était la reine. C'était la reine, oui. La reine de France. 네. La reine de France. Voilà. 일단 이탈리아에서 태어났고. 네,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어요. 좀 그냥 웃기기 위해는 그냥 원래 그 사람 이름이 알려드릴게요. 이탈리아 발음으로. 뭐 이탈리아 사람이지만 죄송합니다. Caterina Maria Romana di Lorenzo di Medici. 되게 얌전하게 읽으셨네요. 그 손까지 움직이면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Caterina Maria Romana di Lorenzo de Medici. 그렇게 해야지. 피자도 해야지. Pizza della pasta della mamma de tiramisu. Ma che. 그 인종차별이라고 하죠. 아무튼. 아이고. 이탈리아에서 태어나는 사람이고 그 결국은 프랑스 왕의 아들 결혼했어요. 결혼했던 남자는 앙리 2. 그 앙리 2세가 그 왕이 되면 카트린 드 메디시스 그 여왕이 되는 거죠. 왕이 부인이면 여왕이 아니라 그래요? 왕비라고 하죠. 단어가 달라요. 왕비. 네. 오케이. 그럼 왕비 됐죠. 프랑스어로 뭐 reine 여왕 왕비 똑같아요. 똑같아요. 한 단어예요. 어차피 여왕 한국처럼 있었던 여왕처럼 어차피 없어요. 프랑스에 여왕이 없었군요. 없어요. 뭐 완전 옛날에 들어가면 뭐 로마 끌 때 모르겠는데 일단은 중요한 왕부터는 없어요. 여왕 아니면 왕비가 프랑스어로 reine. La reine. 맞아요. 네, 왕은 그러면 뭐예요? Le roi. Le roi. Le roi Merlin. 그렇죠. 너는 DIY 스토어. 네, roi, reine. 중요한 단어 같아요. 뭐 그렇죠. 그거 언제였냐? 그 1547년에서 1559년까지. 남편 이름이 그 왕 되기 전에 Henri Duc d'Orléans. orléans 도시 이름이죠. 그 잔다크 태어났던 네네네. 그 orléans. 그 듀크. 공작. 앙리 오케이. 공작. voilà. 그렇게 했고 근데 왕이 되면 앙리 2. 앙리 2. 두 번째. 앙리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앙리 2세. 헨리 2세라고도 많이 하는데 그냥 영어 발음으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지. 헨리. 그 영국에도 헨리 많잖아요. 헨리 VIII. 네네. 그거 제일 유명하죠. 근데 오랫동안 아이 못 태어났어요. 그 여자가. 네네네. 봤어요. 사실 14살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되게 젊었을 때 결혼을 했겠죠. 그치. 그때는 뭐 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할 건데 근데 남편도 죽었어요. 그때 언제 그 1559년에 죽었어요. 왕 12년 만에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들을 해야죠. 다행하게 아들이 있었어요. 그때 오랫동안 아이 못 태어나는데 그때 뭐 일단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10남매를 낳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아이가 10명이죠. 네, 진짜 오랫동안 또 10년 정도를 아이를 안 낳았다가
낳았는데 10명을 낳았어. 뭐 열심히 했지. 계속해서. 아마 생리 시작할 때부터는 공장만 모드로 켰어. 너무 어렸을 때 결혼을 했으니까. 그런 것 같아. 네. 근데 뭐 어차피 유럽 보니까 뭐 한국 마찬가지겠지. 어디 그렇겠죠? 왕 있어도 마찬가지겠는 네네네. 거는 어차피 여왕들이 그냥 애기 공장이죠. 그 슬픈 얘기인데 진실이지. 그거 대부분 왕의 그 아들 만드는 그 방법이죠. 그쵸. 근데 이 메디시스의 경우에는 그 이상의 일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는 때부터는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 왕 돼야 되는데 아들이 너무 아이였으니까. 네, 늦게 났으니까 또 애기였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왕 될 수가 없어.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왕이 되는 게 아니라 régente. 아, régente. 사전에서 보니까 régente는 수렴 청정. 네, 정확히 배우셨네요. 수렴 청정.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녹음한 다음에 잊어버린 거예요. 섭정을 했다는 건데 이 여자분이니까 수렴 청정이 되죠. 그러니까 일단 나라 관리했어요. 일단 그 여자의 제일 중요한 그 포지션이 뭐냐면 그때는 프랑스에는 사실 내전 순간이었어요. 그 미국처럼 막 전쟁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많이 싸움이 있었었는데 어떤 사이드는 어떤 사이드 이렇게 싸우냐면 가톨릭이랑 그 프로테스탄트? 지금 생각하면 가톨릭이랑 교회 기독교 뭐 그럴 텐데 뭐 한국에서 또 기독교는 약간 그냥 프로테스탄트랑은 조금 또 다를 수 있어서 그냥 프로테스탄트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럴 때들이 많이 싸웠어요. 그 전통으로 가톨릭이었는데 나중에 그 독일에서 루터 뭐 종교 개혁이 있었죠. La Réformation 맞아. 그때 뭐 프로테스탄트 많이 생겼고 프랑스로 가져갔고 물론 싸우는 거지. 물론 싸운 거지. 근데 그때는 그냥 시민만 종교 바꾸고 뭐 상관 하나도 없어요. 왕들이 관심이 없지. 근데 높은 사람들도 조금씩 바꾼 거니까 그때 위험해졌잖아요. 네. 파워가 뭔가 갈등이 조금 생기고 밸런스는 파워 게임이 좀 있었겠네요. 생긴 거지. 네. 근데 결국은 내정이 시작하는 거예요. 몇 년 내전. 내전이 시작하는 거고 몇 년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냥 프로테스탄트나 이겨야 되고 어떤 사람이 가톨릭이 이겨야 되는 거고 일단은 메디시스는 여왕이었고 그 다음에는 수렴 청정이었으니까 네. 일단은 꼴라야 되는지 아니면 평화해야 되는지 어려운 거죠. 네. 어려운 거죠. 이거를 뭐 싸워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평화를 지켜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여자는 무조건 평화 선택했어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한테는 정부에다가 자리를 만들어줬고 자기가 가톨릭에서 이탈리아 사람이었으니까 자기가 가톨릭이었고 그래도 프로테스탄트한테는 정부에다가 몇 자리 이렇게 주었어. 네. 그리고 평화 더 이상 만들기 위해는 자기 딸을 프랑스의 대표 프로테스탄트 사람 Le Prince de Condé한테 콘데의 왕자한테는 그 딸 결혼하고 싶다. 아 근데 그 사람이 프로테스탄트 그렇죠. 프랑스의 대표. 완전 위에 있는 사람. 네네. 그 프랑스에서. 그래서 이렇게 평화 만들 수 있잖아요. 대부분 유럽을 보면 아마 한국 뭐 사실 어디다 동양인지 유럽인지 그 어떤 나라랑 평화하고 싶으면 그 결혼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을 결혼시키죠. 그러니까. 하지만 부족했어요. 그거 엄청 프랑스에 그 트라우마 난 그 이벤트가 생겼어요. 지금 바로 전에 말했던 그 딸 그 결혼하는 그거 이름이 뭐였죠? 그 딸이 가장 유명한 마르게리트 드 프랑스. 마그리트. 그 딸이 가장 유명해요. 왜냐면은 그 사건 때문에 영화도 나왔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이름을. 오케이. 그래서 마르게리트 드 프랑스 그 결혼할 때 파리에서 하잖아, 당연히. 네. 근데 그때는 대학살이 생겼어요. 결혼식 날? 뭐 준비하는 날. 아, 네네. 그리고 오늘 밤에 파리에서 조금 더 전에 봐야 돼. 조금 더 전에 역사를 뒤로 가봐야 되고 네. 파리는 그거 파리가 원래 가톨릭 그 도시였지 뭐 대부분 프랑스처럼
근데 프로테스탄트 사람들이 많이 가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어. 그 사람들의 이름이 위그노. 네네네. 위그노. voilà. 그래서 파리를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왕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나라 높은 사람, 그 왕 항상 붙어 있는 사람들이. 그게 가톨릭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위그노가 이기면 파리를 진짜 100% 가져가면 파워를 가져가는 거지. 왕관을 가져가겠지. 그러면 안 되니까 뭐가 해야겠다고 생각했겠지,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날은 위그노를 다 죽이라고 계획했어요. 한 밤이었나 낮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하루에는 파리에 3,000명 죽였어요. 네, 그 대학살 이름이 있죠. Le massacre de la Saint-Barthélemy. 바르텔레미? 바르텔레미? voilà. 그 알잖아요. 그 캘린더에 매일 세인트가 네네네. 그래서 바르텔레미. 그 날짜에 그 세인트가 voilà. 바르텔레미였던 거죠. 이거 한국말로도 있는데 잠시만요. 성 바르톨로메오 죽일 학살입니다. 네. 그거는 그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위그노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그거 사람들이 특히 가톨릭들이 중오 많이 갖고 있겠죠. 내 땅인데 너가 왜 너 안 넣은 거야? 마마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죽이고 싶겠지. 근데 파리에서 이렇게 하게 됐으니까 뉴스가 뜨면은 지방에도 많이 펴졌어요. 그래서 거의 한 달 동안 프로테스탄트들을 많이 죽였어요. 근데 파리에는 3,000명쯤 죽였으니까 뭐 죽여는 것을 그 증거 남으니까 알 수 있는데 지방은 뭐 계산한 사람 없겠죠. 그래서 5,000명에서 10,000명까지 지방에서 죽었어요. 엄청 큰일이죠. 네. 엄청 큰일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뭐 어떻게 되는지 얘기 안 할 건데 아무튼 헨리 4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세요. 그 다음 왕 많이 바꿨어요. 뭐 다음. 아무튼 Le Massacre de la Saint-Barthélemy 되게 중요한 에피소드예요. 그 프랑스 역사에. 근데 역사를 보면 누가 했는지 그러니까 이 배후에 누가 있는지 그러니까 네. 누가 결정했어요. 누가 시작했는지 아직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려진 팩트가 없다는 거죠. 없어. 왜냐면은 처음에는 그 카트린 드 메디시 가톨릭이니까 많이 의심을 받았더라고요.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 거의 왕 그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그 파워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했겠지 생각했는데 몇 년 동안 진짜 믿었어 그럴 건가. 근데 결국은 뭐 다이어리 뭐 그런 거 다 발견하니까 또 많이 읽게 되니까 아닌 것 같고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거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는 계속 평화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진짜 그 프랑스의 지방 거의 살 때 동안은 계속 돌아다녔어. 평화 시키를 위해 계속 중재를 많이 했고 하지만 네. 물론 프로테스탄트가 없었으면 인생이 얼마나 변했을 거야. 뭐 그래서 결국은 위그노 다 죽었으니까 누가 이긴 거지? 카트린 메디시 이기는 거죠. 뭐 가톨릭이 이긴 거죠. 그러니까 이긴 거죠. 그래서 의심이 시작하는 거죠. 근데 결국 아닌 거고 그리고 왕도 그때 아들이 왕이었잖아요. 근데 뭐 아무것도 못하는데 걔도 약간 프로테스탄트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은 반대하지 않았어요. 대학살을. 아 그래요? 그래서 뭔가 더 복잡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메디시스가 이거를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어도 이거를 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를 알긴 했을 거다. 알고 있었을 거다. 그걸 알고 있었고 막지 않았다. 네, 맞아요. 그 부분에 책임은 있는 것 같아요. 책임이 있어. 책임이 있는데 처음부터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다른 사람 했는데 근데 결국은 그 여자는 그것 때문에 힘이 더 많아졌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아들이 그래서 진짜 왕 아이였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이고 아니면 힘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왕한테 이렇게 마인드 밟고 내 쪽으로 갖고 가고 싶잖아 그 왕을. 네네. 근데 높이 있는 그 프로테스탄트 중에는 높이 있는 사람이 왕 그 애기 왕한테는 힘이 많아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죽었어. 그때 죽었어요. 그렇지. 근데 카트린 메디시 그 사람을 되게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 팩트는 사람 엄청 많이 죽었고 그리고 카트린 드 메디시 결국은 힘이 많아졌고. 아 그래요? 그거 덕분에. 하지만
대학살을 했긴 했는데 무조건 모든 그 프로테스탄트는 안 죽었죠. 그래서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하겠지. 보호해야죠. 네. 그 무기로. 그도 말로만 아니고. 그래서 계속 내전이 계속했겠지. 그래서 나이 먹으면서도 대학살 지났어도 카트린 드 메디시스 계속 돌아다니고 계속 평화를 시킨 거예요. 어떤 위치는 프랑스에 특히 동쪽으로 거의 100% 프로테스탄트 쪽이 됐어요. 무섭지 않게 그냥 가는 거고 엄청 할머니 될 때도 거의 69살까지 살았어요. 그 할머니 그 사람이 그때는 늙은 나이죠. 네, 굉장히 장수죠. 그 시절에는. 듣기 왕이면 그 한국 왕 보세요. 30살밖에 안 살았는데 아무튼 그 대단한 거죠. 이야기하러 가는 거야. 왜냐면 자기 아이 중에는 프로테스탄트, 가톨릭 다 나눈 거야. 네. 그래서 자기 가족은 다 나눈 거야. 근데 죽을 때는 다 같이 모여하는 거예요. 그쵸.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 엄청 중요한 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사실. 평화를 위해는 많이 싸웠어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진 거예요. 왜냐면 평화를 얼마나 노력하게 이렇게 시켰어도 내전이 더 심해졌어요. 얼마나 노력해도.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빠르게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대단한 건지 왕을 결혼했고 그 왕의 아빠가 프랑스와 프로미에. 아, 네네. 알죠? 네, 퍼미에 코 되게 크신 분. 머리도 길고. 머리 길었나? 머리 길었죠? 머리 긴 거 뭐 다 기본이었죠. 그거 프랑스 루아르강에서는 그 큰 성 만드는 그 왕이었어요. 샤토 샴버. 그거 엄청 중요한 왕이었고 그 왕이 굉장히 믿고 좋아하던 며느리라고 봤어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여왕 됐고 수렴청정 이렇게 됐고 그 아이 10명 아이 중에는 왕이 되는 사람 3명이 됐어요. 아. 왜냐면 뭐 10명 중에 또 죽은 아이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그쵸? 그 사람이 사실 자기 인생이 완전 비극 인생이에요. 아, 메디시스가? 오, 네. 아이였을 때부터는 아빠가 막 죽었어. 그쵸. 되게 일찍. 이탈리아에서. 그래서 어디 이모였나 고모였나 맞아. 기독교 여자만 있는데 그 있잖아. 네네네. 수녀원? 아니 수녀원인가? 그거 거기서 이렇게 키웠고 프랑스 와서 결혼하고. 네. 근데 아무튼 결국 남편이 왕이 되는 거고 일찍 죽는 거고. 일찍 죽는 다음에 원래 한국처럼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 자기 남편 아니면 부인 죽으면 하얀색 옷 오랫동안 입어야 되잖아. 그래요? 프랑스에도 그때 똑같았는데 그 여자는 며칠 동안 함께 하고 그 다음에 검은색 죽을 때까지 검은색만 입는다고. 자기가 너무 슬퍼서. 그리고 아이가 10명 있긴 있었는데 3명 왕 되는데 2명 죽었고 자기가 죽기 전에 죽었고 딸도 2명 죽었어요 일찍. 이렇게 엄청 슬프게 살았어요 그 여자가. 네. 엄청 슬프게. 그 얼굴에도 좀 약간 슬픔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우리는 뭐 여왕 하면 되게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상상하는데 이분 얼굴은 굉장히 뭐랄까 좀 뭔가 엄해 보이는, 그러니까 뭔가 좀 무서워 보이기도 하고 약간 되게 세죠. 세요. 되게 강한 여자 같기도 하고. 예, 강한 여자지. 강한 여자지. 딱 얼굴에서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나라 프랑스에서는 제일 힘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뭐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아름답지는 않았지만 뭐 굉장히 스마트하고 또 그만큼 뭐 능력도 있고 그쵸.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소개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계속 검은색 입었었고 약간 슬픈 계속 일이 생겼고 그리고 가족도 이렇게 팍 나누고 결국에 다시 모았지만 처음부터는 이렇게 나눴고 그 카트린 드 메디시스의 검은색 아니면 어두운 전설이 생긴 거예요. 프랑스 말로 La légende noire de Catherine de Médicis. 왜냐하면은 그 여자가 일단 검은색 계속 입었고 네네. 그 슈노소 성에서 살았는데 초 같은 거 이렇게 풀 거의 절대 안 꼈어요. 오, 일을 어떻게 했지? 계속 어둡게 살았어요. 그냥 뭐 해가 지면 자 그냥 그런 거지 뭐. 아, 그래서 오래 사셨나 보다.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아무튼 이렇게 좀 어둡게 이렇게 살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정치를 생각하면은 약간 마키아벨리 쪽이었어. 아, 그래요? 약간 심하게 이게 막 일단 내 목표가 있고 어떻게 방법해든 그 목표로 갈 거야. 그렇게 많이 했어. 강한 여자가 많네요. 되게 엄청 강하고 똑똑했고 그래서 약간 어두운 레전드가 생겼고 전설이 생겼어. La légende noire. 네. 근데 뭐 사실은 훨씬 더 착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왜냐면 나중에 그 사람이 죽고 남은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였고 아니면 이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힘이 많아졌어. 그래서 그 사람의 이미지는 이렇게 나쁘게 이렇게 맞아. 그렇죠. 뭐 떠난 사람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그렇죠. 했겠지. 근데 뭐 그렇지 않았어요. 왠지 외로웠을 것 같아요. 살면서. 많이 그렇겠죠. 많이 그렇겠죠. 그래서 결국은 le 5 janvier 1589 à Blois. 아, 블루아. 그거 어떤 또 무슨 병화 만들기 위해는 블루아 그거 어떤 중요한 사람 보러 갔었는데 근데 중간에 겨울 때문에 뭐 추워서 어떤 뭐 집에서 편안하게 죽은 게 아니라 그렇고 아니고 거기 살았고 아이고 결국 죽었어. 거기 누굴 만나러 갔다가 죽은 거라고요? 그렇죠. 아이고 또 병화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실. 뭐 슬픈 걸로 끝내고 싶지 않으니까 네. 약간 아이러니 있는 걸로 네네. 끝낼게요. 재밌는 거 있나요? 재미있는 거 아닌데 네. 하지만 뭐 아이러니 있으니까 약간 뭐 좀 결혼했을 때쯤 젊었을 때 따로 뭐라고 해야지 미래 보는 사람들 점 보는 사람들? 점쟁이? 뭐 아무튼 그렇죠. 그런 사람 이렇게 보고 그 사람이 너가 사int-germain 옆에 죽을 거야. 에? 근데 사int-germain 일단 사int-germain 그 germain 성 세인트. 세인트. 사int-germain. 그거는 프랑스 지도 보면은 사int-germain 도시가 많아요. 그 점쟁이는 그냥 확률 높은 대로 얘기한 것 같네요. 그때 많지 않았어요. 그때 별로 안 많았고.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 여자는 살 때 동안 죽을 때까지 사int-germain 이름 들어가는 사int-germain 도시 안 가고 Saint-Germain-en-Laye, Saint-Germain-sur-Loire, Saint-Germain-sur 뭐뭐뭐뭐뭐 안 가. 일단 안 가. 그리고 실망이네 약간. 성당 기다려봐요. 마지막 트위스트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Saint-Germain 뭐뭐뭐뭐 성당 이름 있겠죠? 그럴 때 절대 안 가. 옆에도 안 가고. 네. 그리고 파리 아는 사람들 있으니까 아마 우리 정치자 중에 튜일러리 그 루브르에 있는 거죠. 그거 메디시스는 만들기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원래 거기에 살아야 됐어. 하지만 그럴 때는 그 큰 성이나 뭐 아무튼 돈 부자들 노블 뭐 아무튼 부자들이 성 만들고 아니면 뭐 집 만들고 아니면 그렇게 만들면 그 무조건 그 성당 관련된 사람이 보호해 줘야 돼. 좋은 운 걸리게 아니면 나쁜 운 피해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튜일레리 이렇게 하자고 하고 결국 거기 이사 가야 되잖아. 근데 그 보호하는 그 성당 사람이 사int-germain 블라블라블라 성당에서 온 사람이야. 그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요? 그래서 이사 안 갔고 단 데 갔어. 아무튼 네. 얼마나 심하게 믿었지 그런 말이죠. 잘 이해했죠? 네. 근데 블루아 성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뭐 사int-germain 거리는 없지. 그렇죠. 하지만 반전이 여기 또 있어요. 하지만 트위스트가 있어요. 뭐 한국에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프랑스에 바로 죽기 전에 그 신부 빨리 와야 마지막 말을 아니면 너는 전국으로 갈 거야. 누가 잘못되는 거는 다 삭제가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거 마지막 말 있잖아요. 그래서 뭐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그거 신부 블루아의 신부 이렇게 빨리 신부님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말하자. 근데 그날은 신부님이 바빠서 그 바로 밑에 사람이 이게 가져온 거야. 그 사람 이름이 Julien de Saint-Germain. 진짜래. Julien de Saint-Germain. 그러면 쌍저망 옆에서 죽은 게 맞네요. 그래 맞아. 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네. 그러니까 완전 운명. 네. 아무튼 그런 거 아이러니가 있어요. 자기 인생에 계속 사자만 피하고 결국은 피해 못했어. 점쟁이는 너무
그 인기가 많아졌겠는데요. 그때까지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프랑스 처음 갔을 때 거기 고성 투어를 했었는데 그쪽에 진짜 관광객들 많이 가잖아요. 유명하죠. 샤토 드 샹보 있고 샤토 드 쇼농소. 저도 쇼농소 거기 많이 오래 살았어요. 근데 거기 가면 이제 한글 책자도 있어요. 그 처음. 그쪽에 모든 성에 갔을 때 거기에만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6년 전이니까 제가 갔는데 그때 셔농소성에 한글 안내가 있었어요. 그 책자가. 그래서 셔농소성 해갖고서는 막 이렇게 되게 재밌게 보고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특히 거기 정원도 예쁘고 그런 정원 별로 안 예쁜데 그 루아강 맞아 다리 강에서. 위에 만드는 네네. 성이에요. 거기 맞아요. 건축은 되게 특이해요. 그 알아보세요. 그 다리 위에서도 사진도 되게 많이 찍었고 너무 예뻤는데 그 건축 같은 데에도 그 메디시스가 되게 많이 관여를 했다고. 그렇지, 신경 썼어. 네, 그런 소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코로나도 풀리고 여행 가실 수 있으니까 그쪽도 가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프랑스 구경하면 파리 뭐 알아서 뭐 꼭 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거 빨리 그냥 보고 버리고 루아르강의 성. 그렇게 les châteaux de la Loire. 그렇죠. 저희 그 인스타에 댓글 많이 남겨주시는 저희 경민님. 예. 루아 추천하셨어요. 그렇죠. 네, 에펠보다 루아. 네,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렇죠. 니스보다는 파리보다는 보는 게 일단 역사가 있고 더 예쁠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 일단 볼 수 없는 거 무조건 많이 들어가요. 아무튼 voilà.